영화 재밌게 보셔서 여러분도 질문을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두 분의 첫인사부터 듣고 질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강은경 역의 한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 네, 안녕하세요. 전 이 영화 만든 감독 김민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배우분께 이제 질문 하나씩 드리고 이제 여러분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사실 감독님이 이 영화의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메바 소녀와 학교괴담 개그기념일로 작년 영화제에서 이제 감독상을 받으시고 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이제 후속작으로 또 이제 저희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또 상까지 수상하셨어요. 이 작품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단편 중에 버거송 챌린지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재작년 부천 국제 판타지 영화제에 왔던 단편인데 그 단편이 이제 가난한 반장을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난한 반장이 반에 햄버거 돌리려고 이제 버거송 챌린지에 나가는 얘기인데 그 가난한 반장을 지켜주는 담임 선생님 역할이 나오세요. 근데 그 역할을 보고 이 영화를 보신 선생님들께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그때가 딱 마침 그 너무 안타까운 그 서희초 선생님에 대한 어떤 추모와 그런 그 물결이 있던 어떤 그 시기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서 이제 시위 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질서정연하게 보통 시위면 조금 이제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 되게 질서정연하게 딱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선생님들이 시위를 하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의 슬픔이 이런 거구나. 교권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슬프시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다음 영화의 주인공은 선생님으로 해야겠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어 귀신 대사로 직접적으로 쓴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재작년에 27조가 넘어섰대요. 이게 역대 최고치래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줄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가 최대치로 올라가는 게 이게 뭔가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가진 자의 자녀들은 더 배우고 가지지 못한 자녀들은 더 못 배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교육에 대한 어떤 이 현실도 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길죠? 참 마지막이에요 이제.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권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우리가 언젠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절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떤 서당의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근데 서당이 어떻게 없어졌지? 라는 거를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냥 대충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다이나시 역사 설명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쓴 부분이 일본에 쓴 내용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보통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모았대요. 근데 말이 학교지 우리 조선인 학생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쳐서 바로 이제 노동자로 쓰려고 식민지 노동자로 쓰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였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던 리스트보다 학생들이 안 오더래요 학교에. 그래서 왜인고 하니 그때에 맞춰서 전국에 훈장님들이 독립군처럼 수백 개의 서당들이 생겨나고 수천 명의 훈장님들이 독립군처럼 학동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서당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실제로 서울의 봄이라는 작전명처럼 작전명이 서당 사냥이었대요. 그래서 서당들을 이제 토벌한다. 그래서 서당 사냥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교육기관에 이제 내리막을 이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조금 공부하면서 더 감동스러웠던 거는 수년 뒤에 3.1운동 때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이 그 학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얘기를 꼭 영화에 담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한 편의 영화에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몰랐던 아주 우리 역사적 사실을 잘 익혀주셨고 사실 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믹 호러의 이제 기본을 잘 지키면서 이런 이제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게 전편과는 다른 이 작품만의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님께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영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90% 이상 이제 영화에서 등장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이 작품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캐릭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배 제안을 주셨을 때 그 이제 감독님의 전작 아메바 그 영화를 저도 챙겨봤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감독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어떤 특유의 코드와 유머 코드와 어떤 이런 개성들이 나도 한번 이 감독님이 찍는 영화에 어떻게 좀 녹아들면 나도 이런 장르를 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흥미로운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연출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글은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담으실지가 너무 궁금해서 감독님 미팅 때 이제 많은 인터뷰를 했었죠, 서로. 예. 예, 그래서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감독님 방금 말씀해주신 정말 우리 영화가 정말 던지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시퀀스마다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이런 걸 들으니까 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담은 어떤 좀 재밌는 영화에 출연을 하면 나도 좋은 장르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게 됐습니다. 네,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관객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여자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그 전편과 이번 편 둘 다 보았을 때 한국 교육 시장에 대해서 되게 강렬한 비판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왜 이러한 비판을 코믹 호러라는 장르로 표현을 해내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았을 때 관객이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나가실 걸 의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여쭤보시죠. 네, 감독님.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코미디 안에는 항상 시대의 슬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봐도 채플린은 우스꽝스럽지만 그 뒤에 시대를 보면 되게 슬픈 시대고, 그래서 채플린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씀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시대의 슬픔을 항상 담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교기념일에는 이 경쟁에 놓인 시대에 대한 슬픔을 담으려고 그랬고, 교생실습에서는 어떤 이 무너진 교권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슬픔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 영화를 보면서 나가서 느끼셨으면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고, 교단의 선생님들, 그리고 사교육에 소외된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서당이 어떻게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관객분들께서 나가시는 이 영화를 보시고 가시는 길에 한번 생각해 봐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이 영화가 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함께 연대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은 조금 더 세상을 선하게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여성 여기 앞에.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은경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그 이유가 이전에 배우신 선생님의 이름을 따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좀 허무한 대답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지금 강은경 뭔가 이유는 너무
뭔가 있을 법하면서 뭔가 올곧을 것 같았어요. 그냥 강은경이라는 어떤 이름이. 그래서 한 거고 제가 영향을 받은 거는 제가 고3 담임선생님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려고 그랬고 제가 명문고를 나왔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고 근데 항상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기눌리지 않게. 그래서 그때 고3 때부터 저를 영화감독 김민아라고 조정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영화감독 김민아로 조정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요즘 막 제 영화 보시고 술 드시고 막 연락 오세요. 술 드시고. 선생님 성함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전병철이. 전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어떤 모티브로 한 건 제 선생님이고 이름은 이제 그냥 되게 잘 지으셨어요. 느낌 있다 강은경. 또 좀 어울리지 배우님이랑 또 잘 어울립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성분이요.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한테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한테는 이 강은경이라는 역할이 되게 쉽지 않은 개그 캐릭터잖아요. 이 역할을 한선아 배우와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거나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한선아 배우한테는 이 쉽지 않은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참고한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또는 감독님 이외의 조력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님께서 먼저. 저요? 네. 레퍼런스는 없었어요. 특히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제가 참고한 영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감독님과의 첫 미팅에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를 해나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미팅 자리가 저의 큰 레퍼런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조력자라고 하면 이제 되게 친한 선배가 계시는데 이제 그 선배들한테 좀 여쭈었어요.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코드를 어느 코드로 내가 잡아야 할까? 이게 맞는 거냐? 이러면서 또 동료 배우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좀 캐릭터를 잡아가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선아 배우님은 그러니까 제가 선아 배우님을 처음 실제로 뵀던 게 2022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때였어요. 네. 그때 제가 빨간 마스크 K94라는 단편으로 이제 개막식에 참석했었고 당시에 배우님께서 개막식 사회를 거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배우님에 대한 계속 잔상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강은경 캐릭터가 이제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유머러스하지만 그 안에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두 키워드를 다 해내실 수 있는 배우님이 선아 배우님 말고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선아 배우님께 보내드렸고 미팅하자고 하셨을 때 너무 기뻤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배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감독님. 네,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여성.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좀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교생 실습이 끝난 사범대학생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교생 실습이 끝나서 이 영화를 또 이제 상영회를 한다길래 교생 실습이라는 제목에 좀 끌려가지고 보러 오게 되었는데 이 영화에 좀 감독님께서 담고 싶은 게 이제 교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좀 학교 사정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선아 배우님이 맡으신 주인공이 학교에 계시는 정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교생으로 왜 역할을 맡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초임교사 하면은 영화 제목이 초임교사 하면은 조금 네, 약간 올드한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 것까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뭔가 교생이셨지만 교생이라는 신분이 사실 진짜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가지신 어떤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교단에 섰을 때 초심을 가장 갖고 있는 존재가 교생 선생님이라는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한 선생이 결국 강은경 선생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사실 유머러스하게 풀었지만 이 학교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던 어떤 설정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박철민 선배님 교장 선생님이 해주신 박철민 선배님이나 그 김현 선배님 그 최적경 그 은경의 은사로 나오시는 그 두 분을 통해서 좀 뭔가 시대에 타협한 뭔가 지금 교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날것의 어떤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포지션이 교생 선생님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질문이 네, 저기 뒤쪽에 관객분이요. 한선아 배우님께서 독도에서 온 편지라는 네. 그 독립 영화를 몇 달 전에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독님과 집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선아 배우님을 행운으로 이제 어떻게 잘 캐스팅이 돼서 한선아 배우님께서 굉장히 연기를 잘 해주셨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영화에도 이제 일본어라든가 일본에 직접 가서 뭐 아닌가요? 아무튼 맞아요. 일본 이제 배경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영화도 이제 그런 요소가 이제 다르지만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되지만 다른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혹시 좀 비교를 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버거송을 굉장히 재미있게 극장에서 봤는데 지금 이 작품이랑 그 버거송이 지금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없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창씨기명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모집이라든가 세월호 사건 그 교실 한두 개가 이제 통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지금 서당 사냥이라는 그런 좀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서 심판은 안 돼. 그리고 개연성이 없어도 부족해도 좀 괜찮아. 이건 이제 시나리오 그 극본에 대한 감독님의 그런 코믹한 설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뭐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감독님의 시각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뭐라고 해야죠? 우리나라 그 역사 좌파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좀 뭔가 좀 저도 일단 그리고 사범대를 졸업해서요. 그리고 청주에서 학교를 나와서 지금 네네 배경이 계속 청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더 사적인 그런 코멘트 듣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질문 정리 되셨을까요? 일단 네. 생각나는 키워드만 네네. 먼저 네, 배우님께서. 아니 저는 비교해달라고 하셨어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일본이 이제 공통점이니까. 네. 근데 처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되게 GV도 오랜만인데 또 그 영화 GV를 교토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 GV를 할 때랑 또 한 번도 그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지금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 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영화는 그 영화에서도 저희 엄마가 일본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서사를 이제 숨은 서사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배경이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저희 나라 교육의 또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당 사냥이라는 그런 어떤 역사도 있었던 거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또 연결점이 쫓다 보니까 또 그 일본이라는 또 그 연결점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일단 버거송 챌린지에서 그 버거송 챌린지 주인공이었던 아이니가 영화도 근데 혹시 보셨나요? 그 여기서 학동 그 은경 선생님한테 훈장님 일어나서 훈장님 하고 그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유선우 그 이다이나 씨 보고 막 소리 지르는 그분이 이제 버거송 챌린지 주인공이었던 아인이고 이 엔딩곡 부른 윤슬 배우님이 그 아인이 조력자로 나오는 버거송 챌린지에서 반장 그 킹메이커로 나오는 그 친구가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나는 키워드가 창씨 개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게 맞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학생들의 영혼을 찾는 분기점으로 해서 아오이, 지수, 리코, 샛별, 하루카, 민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도 일본 제가 공부 이렇게 조사했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름에 영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는 어떤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도 보면은 결국 같은 애잖아요. 센과 치히로가 같은 애인데 그 온천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름을 뺏기고 하쿠도 이름을 뺏겨서 자기 이름을 까먹고 있다가 알려줘서 이제 자기 영혼을 되찾게 되고 어떤 그런 어떤 연결성으로 말씀해준 것처럼 그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었을 때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어떤 그런 그 창씨의 명예 어떤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거도 한번 담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리고 또 뭐 오셨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독님이 청주 출신이어서 청주. 네, 청주 사람. 대부분의 촬영을 그쪽에서 진행을 하신 걸. 네, 또 올록해. 청주 올록해. 네. 청주의 아들. 네. 전 세광고. 네. 맞습니다. 국사 선생님. 세선병 선생님. 이렇게 또 갑자기 사적으로. 네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까만색 입은 여성분이 까만색 옷. 워낙에 우리 김미나 감독님과 한선아 배우님이 우리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이번 동네 영화관에 꼭 오고 싶었고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앞서 계신 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혹시 두 분께서 기억 남으시는 촬영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에피소드 너무 찢겨 봐가지고 회차가 너무 빠듯해서 저는 아까 영화 보면서 너무 오랜만에 또 영화를 다시 봤잖아요. 그 학교 있죠. 그 이제 변해버린 그 어둠의 세계. 네, 어둠의 세계. 그 어둠의 세계 그 건물에서 실제 촬영을 하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다면서요. 되게 연초제도창 막 박정희 시대 그때부터 있었던 막 그런. 그래서 그 영화 서울의 봄에도 촬영지로 쓰이고 했던 건물이었대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건물에서 촬영을 하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벽이 되게 얇았나 봐요. 이제 대사를 많이 하다 보면 계속 오디오 NG가 나는 거죠. 거기가 또 그 건물 바로 앞에 그 큰 오거리인가? 네, 칠거리인가? 칠거리가 있었어요. 거기. 새벽에 배달 음식이 많이 배달 가나 봐요. 오토바이 소리가. 그래서 그 새벽 촬영을 빨리빨리 끝내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계속 NG가 나서 오디오 NG가 나서 계속 이제 머뭇머뭇했던 적이 생각이 나고 맞아요. 그 건물을 그리고 또 이제 없어졌다고. 네,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보면서 맞아 저기서 철거가 되고. 네네. 아예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선생님 뭐 없으세요? 그래서 이 연장선으로 그 건물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팀이라서 부셔도 됐어요. 저희가 건물을. 네. 그래서 막 천장 부셔서 조명 넣고 막 너무 땡큐죠. 네, 조금 더 페어를 하고 원상복귀 안 시켜도 된다 그래서 더 할 걸 그랬다. 무너질까 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래서 근데 그 건물이 저희가 영화에서 한 층을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극중 설정이 4층짜리 건물로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속일까? 그래서 막 조명도 바꾸고 막 카메라 각도 바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연장선으로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 죽음의 모의고사 게임 그 8비트 게임 나오는 걸로 계속 이게 4층짜리 건물이다라는 걸 막 인식시켜드리고 관객분들한테 그렇게 했던 기억.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네. 그리고 청주에 그 공군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낮 촬영 때는 또 전투기 지나가면 멈춰야 됐어요. 맞아. 그래서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다른 건 다 즐겁게 다 정해진 시간에 잘 촬영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공군 비행기 지나가고 밤에는 그 칠거리에서 오토바이 지나가서 엔진하고 그 이제 소리가 워낙 조용히 잘 대사가 담겨야 되는데 그 NG가 계속 났잖아요. 제가 이 영화 끝내자마자 이제 퍼스트라이드 영화 촬영장으로 바로 붙여서 이제 또 촬영이 있었는데 갔는데 첫 촬영을 딱 아침 골목에서 하는데
이 현장에서 그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엔진 났던 게 저도 몸에 약간 이거 배었나 봐요. 딱 촬영 갔는데 대사를 딱 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쫙 나길래 죄송합니다. 네, 나름의 네, 좀 영향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네. 네,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이 G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안경 낀 남자분이요. 네,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네, 이제 또 제가 일본과여가지고 그 일본어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다이나시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다이나시 위대함이랑 뒤에 나시가 있으니까 없음이라고 붙은 것 같은데 이제 저기 그 흑마술 동아리 칠판에는 위대한 이다이나시를 뭐 경배하라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넌센스를 조금 넣으신 게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아주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구적으로 접근할 답변이 아니라서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 이다이나 파파고에 위대한 스승을 넣고 일본어로 돌리니까 이다이나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이다이나시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다이나시입니다. 이게 전공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만든 이름입니다. 네. 프로이소라라는 흑마술 동아리 이름도 검은 하늘. 이제 우리 스카이 대학 막 우리 하니까 그래서 하늘인데 검은 하늘에서 검은 하늘 넣어보니까 프로이소라 이렇게 나와서 느낌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파파고 장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GV 자리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배우님과 이제 감독님, 이제 또 저도 이제 건네 듣기로는 이제 또 이 작품 개봉 준비도 하신다고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 요거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서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님부터 하실까요? 네. 계획은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네, 아무튼 부천에서 올해 저희 영화가 부천영화제에서 뭐 작품상이랑 배우상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거머쥐게 됐는데 또 이 자리가 특별상영회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영화밖에 안 하는 거래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아직 영화도 하는 건가요? 예, 다른 영화도 있긴 한데 아직 그 영화제에서 영화제에서 그럼 올해 영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은 이 작품 유일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특별 상영에 오셔서 영화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찍었을 때 그리고 또 부천 영화제 갔을 때 말고 지금 다시 또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되게 잘 아시죠? 일타 강사 수학 선생님. 그 선생님이랑 이제 예능을 찍으면서 그 선생님의 이 나오시는 또 다른 채널들도 제가 이제 공부 삼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뭐 저는 사실 크게 잘 모르지만 뭐 이 공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친구들의 어떤 그 수능 뭐 이런 고민들을 좀 예전보다는 조금 한 발짝 앞에서 좀 접하게 되면서 우리 영화가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었으면 조금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오늘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아까 좀 앞에 또 스케줄도 있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좀 늦게 상영을 이제 저도 보게 됐는데 이 세계관에 좀 늦게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또 저희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 드는 부분이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하지만 그런 고민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그 고민의 질량은 또 모두가 또 다른 거니까 그런 분들 또 우리들을 위해서 좀 유머 있게 가볍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게 우리 영화의 장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 좋게 관람했습니다. 네, 저희 영화 나중에 또 개봉하게 되면 주변에
아주 좋은 영화라고 입소문도 잘 부탁드리고 또 한 번 다시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아직 개봉이 개봉 날짜가 잡힌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내년 교생 실습이나 스승의 날이 있는 4월, 5월 그쯤에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개봉하면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 감사하기 21년부터 제가 매해 올해까지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를 참석을 했어요, 영화로. 그런데 오늘 여기 부천시청역에서 내리면서 올라오는데 겨울에 와본 게 제가 처음인 거예요. 항상 그 영화제 시즌에만 왔었으니까. 네. 맨날 반팔 입고 오고 막 여기 오면 한참 좀 습할 때잖아요. 장마 기간 겹치고 막 그래서 겨울에 오는데 또 뭔가 고향에 오는 것 같은. 제가 제 뿌리는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영화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저를 픽해주신 영화제가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장문애들이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관객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생 실습도 이제 나올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 가지를 교권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소외된 사교육에 소외된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라진 서당의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또 우리가 살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같이 또 힘을 모아주시고 연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눈 많이 온다는데 눈길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이제 교생 실습 이제 내년에 개봉할 때까지 여러분 이제 주위에 홍보 열심히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연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좀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내년에 30회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